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윽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에 한 여자아이가 뛰어왔다. 아빠? 털썩 주저앉아버린 아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줬던 아빠. 그런 아빠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앞에 누워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모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꼭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건만 무심한 하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그 아이는 그날 이후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는 엄마가 불쌍하다, 누구는 딸이 안 됐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도대체 아이가 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며칠 전 폭우로 마을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 이곳은 산골 구릉지형 때문에 장마가 심하면 물이 금방 범람했다. 그날 여자아이는 같은 반 남자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이거 도저히 못 건너겠다. 눈앞에 이어진 뚝길은 이미 범람한 강물에 완전히 덮인 상태였다. 이럴 때는 수심이 얕다고 해도 거친 물살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쓸려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빠다. 여자아이는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밤새 내린 비로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마을 회관에 갔다가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입은 곳은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너희들 학교 안 가고 뭐하니? 가는 중인데 여길 못 지나가겠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나한테 업혀라. 먼저 여자아이를 업고 뚝길을 건너 맞은편에 내려준 그는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업고 건넜다.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알았어요, 아빠.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뚝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뚝길 중간쯤을 지나갈 때였다. 여자아이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무심코 뒤를 돌았더니 물속에 커다랗고 시커먼 것이 보였다.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그것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펄쩍 뛰어올랐다. 물보라와 함께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지고 말았다. 놀란 두 아이가 서둘러 달려갔으나 비누거품 같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벼락이 뚝을 덮쳤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면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빠! 여자아이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은 다음이라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빠, 어디 있어? 울부짖으며 무작정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여자아이를 남자아이가 붙잡았다. 이거 놔. 우리 아빠 구해야 돼, 아빠. 안 돼.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그때 갑자기 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저건 뭐지? 남자아이가 몽한 얼굴로 중얼거리자 물속에 붉은 물감 같은 것이 퍼지는 것을 본 여자아이는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말았다. 며칠 후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한쪽 다리가 잘린 시체로 하천에서 발견되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잘린 다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에 빠진 다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알 수 없는 일이군. 하천으로 떠내려온 걸 누가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죽여서 다리만 잘라 가져간 게 아닐까요? 도대체 왜 어떤 미친놈이 물난리통에 그런 짓을 하지? 그거야 뭐 지금부터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 사람 가물치한테 당했을지도 몰라요.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 중 한 명이 담당 형사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말을 들은 형사반장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가물치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건 가물치 뿐이라고요. 그놈이 다리를 물어 뜯은 겁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민들은 물론 취재진까지 웅성거렸다. 반장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저기요, 가물치가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가장 큰 건 압니다만 어떻게 성인 남자의 다리를 물어 뜯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봤어요. 뚝길에서 커다란 가물치가 튀어나와 지나가던 개를 물어가는 거려. 혹시 그때 한잔하고 가시는 길이셨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야 뭐 몇 잔 안 마셨어요. 커다란 가물치가 버둥거리는 그 개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반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 맞다. 갑자기 그 마을 담당 경찰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산속에 누가 무슨 연구소인가 뭔가를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거기서 혹시 거대 외래종 물고기라도 푼 게 아닐까요? 지금 너까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술 마셨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수색이나 해. 당시 애들도 큰 물고기 같은 걸 봤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거대 외래종 물고기가 사람을 물어 죽여? 애들 얘기랑 술주정뱅이 말 듣고 그런 거 찾아다닐 만큼 경찰이 한가해? 뭐? 술주정뱅이? 이 형사 양반이 정말 몇 잔밖에 안 마셨다니까. 앞서서 큰 가물치를 봤다는 마을 사람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형사반장은 못 들은 척하고 뒤돌아섰다. 자, 어서 수색이나 시작하자. 경찰은 하천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성인 남자를 공격할 정도로 큰 물고기 같은 것은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며칠 후 형사 2명이 그 연구소를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서는 대형 물고기를 풀어준 적도 없고 사육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 그들은 이 연구소가 의심스러웠지만 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탐문밖에 할 수 없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다. 모녀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돌아오는 길에 형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네. 상부에서는 왜 그곳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를 거부한 거죠? 극비 시설이라 접근이 제한돼 있다잖아. 우리 같은 하급 공무원이야 까라면 까야지 뭐. 선배 형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이었다. 그 모녀는 안 됐지만 할 수 없지. 부검 결과도 칼 같은 것이 아닌 야생동물한테 물어뜯긴 것 같다던데 대체 뭐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이상한 말만 듣고 저 연구소도 가본 거잖아요. 아무튼 더 파봤자 나올 것도 없으니 여기서 미결 사건으로 넘겨야지 어쩌겠어. 네, 용의자도 증인도 없는 데다 짐승한테 물어뜯겼다는 부검 소견으로는 살인사건 수사가 안 되겠죠. 그렇지. 얼마 후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직하면서 모녀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던 날 웃음을 잃어버린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빠진 뚝길이 있는 방향을 한동안 노려봤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흘렀다.